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뜨거운 불 속에서 생을 마감한 한 역사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으나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유명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공들여온 탑을 모두 무너뜨리는 일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외교석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신라시대의 한 왕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서구로. 신라 10대 왕 내해 이사금의 아들인 서구로는 기록이 적은 신라 초기에서도 여러 전쟁에서 활약한 몇 없는 장군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식으로 죽게 되었는지까지 잠시 뒤에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209년 7월 내해 이사금이 재위할 때 가야가 남부 8개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서구로가 이음 물계자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가자! 네! 그리고 그는 포상 8국의 연합군을 패전시킨 후 가야인 포로 6천여 명을 탈환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내해 이사금이 죽은 230년, 선왕의 아들인 서구로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본래 내해 이사금보다도 더욱 왕위 계승 우선권이 있던 조분이 이사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분 이사금 아래에서 서구로는 대장군이 되었으며 또다시 여러 전쟁에서 활약합니다. 231년 7월 서구로는 지금의 김천시 지역에 있던 부족국가인 간문국을 공격하여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233년 7월에는 왜군이 동해를 건너 신라에 쳐들어왔는데 이 또한 서구로가 출전하여 영덕군 사도성에서 바람의 방향을 읽어 화공을 사용해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242년에는 최고관직인 서부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구로는 유독 고구려에게 약했습니다. 아니, 고구려가 다른 나라랑 비교도 안 되게 셌다는 쪽이 좀 더 맞겠네요. 243년과 245년에 고구려에 두 차례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때 서구로는 두 번 다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의 패배로 그의 입지가 꽤나 흔들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247년 조분 이사금이 죽고 첨의 이사금이 즉위했을 때 현재의 상주시 지역에 있던 사량벌국이 백제로 배반했습니다. 이때 서구로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사량벌국을 정벌하였고 인근에 있는 8개 소국을 함께 정복하면서 다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서구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서기 253년 외나라에서 사신 갈나고가 방문했습니다. 서구로는 그의 대접을 맡았고 그와 이야기하던 중 의도적인 도발인지 농담 또는 말실수인지 모를 말을 하게 됩니다. 조만간에 너네 왕을 소금 만드는 노예로 만들고 왕비를 밥 짓는 여자로 삼겠다. 너니? 외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서구로는 왕에게 지금의 환란은 제 말 실수 때문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왜군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왜군에게 그는 전에 한 말은 농담이었는데 어찌 군대까지 일으켰느냐 라고 해명했죠. 그러나 왜인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장작더미 위에 얹어놓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서구로 장군은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교석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를 했다지만 왕 다음으로 높은 직에 있던 서구로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늘 전장에서 활약해오던 명장을 전쟁터가 아닌 적진에 그냥 보냈다? 왜군이 너무 강력해서 그가 희생되어야만 신라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신라는 당시 왜군에게 쉽게 무너질 정도로 그리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왜군이 신라에 다시 쳐들어오지만 첨의 이사군은 가뿐하게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오히려 서구로는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희생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설명을 위해 서구로의 출신과 평소 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로는 10대 내해 이사금의 아들이며 11대 조분 이사금의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그는 조분 이사금 재위 당시 왕위 계승 1순위로 거론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전의 패배는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후 12대 이사금은 조분 이사금의 동생인 첨해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서구로는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장군으로 여전히 입지가 단단했죠. 게다가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인성을 가지기도 했나 봅니다.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 때는 겨울이어서 한파가 불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병사들이 힘들어하자 서구로는 직접 나무를 해서 불을 피우며 병사들을 배려했는데 이에 병사들이 크게 감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첨예 이사금 또는 첨예 이사금 편에 선 귀족들 입장에서는 서구로가 장차 후환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서구로의 실언과 왜군의 침략은 그를 제거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로가 외나라 사신에게 했던 말은 분명히 큰 신뢰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구로의 발언에서도 이유를 찾아보자면 사실 신라와 외나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시 외나라는 수시로 신라 변경을 약탈했으며 외교적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전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서구로가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외나라를 물리치기도 했었죠. 당연히 서구로는 외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 사신 갈나고도 별로 예의 갖춰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로는 그런 말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서구로를 평가해보자면 서구로는 정말 정치적이지 못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정치적인 야망이 없었던 걸까요? 아버지 내해 이사금의 아들로서 서구로는 분명히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다른 이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죠. 그가 이사금 자리에 욕심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들에게 충분히 견제의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신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존하면서 외나라의 위협을 극복할 방법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죠. 서구로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은 분명 대단하나 그의 측근 입장에서는 참 아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한편 서구로 사건에는 뒷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서구로의 부인이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외나라 사신을 불태워 죽인 사건인데요. 첨예 이사금 다음인 13대 미추 이사금 때 외나라 사신이 신라에 오자 서구로의 부인이 이사금에게 청하여 사신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이 취하자 그녀는 사신을 죽여 서구로의 원한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후 왜군이 다시 쳐들어왔지만 신라가 이를 막아냈습니다. 서구로의 부인이 죽인 외나라 사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아마 상징적인 의미의 복수가 아닐까 합니다. 외놈이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나는 외놈을 죽였다 정도랄까요? 어쨌든 서구로는 신라를 위해 살았고 신라를 위해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제껴둔다면 그는 상당히 멋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경솔한 발언 하나로 모든 것이 묻혀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오늘은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장군이었지만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죽음을 당한 왕자 서구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